여러분, 자연은 여러분의 그림에 어떻게 영감을 줄까요? 예술가들은 시골 풍경부터 분주한 도시까지 자신이 거주하거나 아니면 여행하는 장소에서 영감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들은 왜 이런 장소에서 매력을 느낀 걸까요? 그리고 이 장소들을 그리게 된 동기와 이 장소들이 예술로서 어떤 의미를 지니게 된 걸까요? 그래서 이번 챕터에서는 집과 가까운 친숙한 장소를 그렸던 화가들과 또는 먼 타지의 매력을 느낀 그런 다른 화가들을 살펴봅니다. 그 중에서도 앙리 마티스와 앙드레 드랭은 프랑스 남부에서 시간을 보내며 그 지역에 화려한 빛을 포착하는 방법을 실험했습니다. 그리고 제스퍼 프란시스 크롭스는 허드슨강 계곡의 다채로운 가을을 그렸고요. 조지 벨로우는 성장하는 뉴욕시의 에너지에 매료되었습니다. 어려운 미술을 쉽고 재미나게 풀어드리는 레차트의 대원쌤입니다. 오늘은 미국 내셔널 갤러리 오브 아트 그림책 읽어주는 대원쌤 시리즈로 자연에서 영감을 얻은 앙리 마티스와 앙드레 드랭의 이야기를 소개합니다. 화가들은 종종 자신의 스튜디오를 떠나 영감을 얻기 위해 새로운 장소로 여행을 떠나곤 합니다. 1905년 여름, 앙리 마티스도 어둡고 암울한 파리를 떠나 프랑스 마을 꼴리우르로 향했죠. 지중해와 스페인 국경이 가까운 피레네 산맥의 조용한 어촌 마을인 꼴리우르에 자리하게 됩니다. 그곳의 풍경과 생활 방식은 파리와 무척 달랐는데요. 꼴리우르의 자연은 프랑스 남부의 찬란한 빛이 바다에 반사되어 마티스를 사로잡았다고 합니다. 앙드레 드랭은 이런 아름다운 풍경에 대해 앙리와 나는 항상 색을 표현한 언어, 그리고 색을 생생하게 만드는 태양에 취해 있었다 라고 회고한 적이 있는데요. 이 시기에 그들을 포함한 많은 화가들이 자연이 주는 빛의 아름다움을 이국적인 곳에서 찾아내곤 했습니다. 가족과 함께 꼴리우르로 정착한 후 마티스는 그의 친구이자 젊은 화가인 앙드레 드랭을 꼴리우르에 초대했습니다. 마티스와 드랭은 매일 같이 그림을 그렸고 종종 마을 주변을 같이 다니며 나란히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들은 항구의 배, 수산시장 또는 인근 피레네 산맥을 스케치했는데요. 심지어 서로의 초상을 그려주기도 했습니다. 여기서 특별한 점이 있는데요. 그들은 안료를 거의 섞지 않은 채 튜브에서 바로 나온 페인트를 사용하여 생동감 넘치는 색상을 캔버스에 직접 썼습니다. 이렇듯 이들의 협업은 예술 창작에 있어 새로운 자유를 가져다 주었는데요. 즉 색상을 사용하여 장소의 느낌을 표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던 1905년 어느 가을, 마티스와 드랭은 파리에서 열린 살롱 도톰네라는 중요한 전시회에서 자신들의 그림을 드디어 선보였습니다. 사람들은 대담한 붓터치와 파격적인 색상 조합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림을 보고 웃기까지 했는데요. 미술평론가 루이 복살레스는 표현력이 풍부한 붓놀림과 화려한 색상 때문에 이들에게 야수라는 별명을 붙였습니다. 바로 이것이 야수파의 탄생이었습니다. 한마디로 그들은 자신들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야수가 되어버린 것이죠. 어찌되었든 마티스와 드랭은 많은 예술가들이 새로운 방식으로 색상을 탐구하도록 영감을 주었습니다. 마티스와 드랭은 꼴리우르를 실제의 모습 그대로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대신 작가들은 눈부신 색채로 그림을 그려 꼴리우르에 타오르는 햇살의 강렬함과 그 에너지를 전달하려 했습니다. 꼴리우르를 그린 마티스의 항구 풍경을 보시죠. 창문을 통해 보이는 작은 보트들은 청록색, 분홍빛, 대수리 무늬로 줄무늬가 있는 하늘 아래 분홍빛 파도 위에서 흔들거리고 있습니다. 생생한 야의 빛이 창문을 통해 스틸 위의 화분 위로 쏟아져 창문을 연보라색, 하늘색, 분홍색으로 물들입니다. 보통 사람들에게는 이렇게 보이지 않죠. 꼴리우르 바다에서 돌아서서 드랭은 피레네 산맥의 가파른 언덕을 배경으로 올리브 숲을 그렸습니다. 드랭이 이 울퉁불퉁한 풍경을 그리기 위해 어떻게 다양한 붓질을 사용했는지 주목해 보십시오. 구불구불한 빨간색 선이 어떻게 올리브 나무 줄기를 형성하는지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드랭의 파란색, 회색, 녹색으로 이루어진 대담하고
분리된 듯한 줄무늬는 바람에 흔들리는 나뭇잎에 리드미컬한 패턴을 만들어냅니다. 넓고 광활한 색채의 획이 나무 뒤로 솟아올라 하늘에 닿는 산을 형성합니다. 이 선과 패턴은 그림이 마치 살아서 움직이는 느낌을 주게 합니다. 이렇듯 앙리 마티스는 매일 아침 이 빛을 다시 볼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얼마나 운이 좋았는지 믿을 수가 없었다 라고 빛이 어떻게 그림에 영향을 끼치는지를 털어놓았습니다. 마티스는 겨울 동안 따뜻한 곳에서 머무르는 것을 좋아했는데요. 특히 바다에 반짝이는 햇빛을 보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드랭과의 여름을 보낸 후 그는 꼴리우르로 돌아와 지중해 프랑스 해안에 있는 여러 항구에서 휴가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탈리아, 북아프리카, 타히티를 방문했는데요. 오늘 실기로 배울 바다의 짐승들은 그가 이때 지중해를 방문했던 추억을 담아 그의 노년에 적극 활용하게 됩니다. 야수화를 그린 지 수년이 지난 후 마티스는 획기적인 새로운 형태의 예술, 즉 종이 컷아웃을 개발했습니다. 여전히 색의 힘에 매료된 작가는 색종이를 자르고 이를 창의적으로 배열하는 데 전념하며 지냈습니다. 윤곽선을 그려서 색을 채우는 대신 직접 색을 칠하는 거죠. 마티스는 연필 대신 가위로 그림을 그렸다고 할 수 있겠죠. 이 작품에서 어떤 모양이 보이십니까? 혹시 생각나는 모양이 있다면 한번 찾아보세요. 장난꾸러기 물고기, 구불구불한 뱀장어, 굴곡진 산호, 떠다니는 해마, 나선형 조개, 물결 치는 해초. 마티스는 열대바다를 연상시키는 모양을 자른 후 해저 세계의 깊은 바다를 암시하기 위해 노란색, 녹색, 보라색의 직사각형 위에 색종이 조각들을 수직으로 배열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도 한번 직접 다채로운 색상의 콜라주를 한번 만들어 보시죠. 먼저 색종이를 사용하거나 마티스처럼 한 가지 색으로 나만의 색종이를 만들어 보는데요. 두꺼운 판지에 페인트를 칠하여 종이가 마를 때 말리지 않도록 카드지에 그림을 그립니다. 하지만 요즘은 색판지가 있으니까요. 그걸 대신 사용하면 편리하겠죠. 다음으로 작품의 주제를 찾으세요. 마티스처럼 창밖의 풍경이나 휴가의 추억을 선택하십시오. 저는 여기서 제가 원하는 상상을 통해서 응용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도 똑같이 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상상을 이용해서 자유롭게 응용을 해보세요. 가위를 사용하여 그 장소를 연상시키는 다양한 모양으로 종이를 자릅니다. 그리고 잘라낸 모양을 큰 색종이에 배열하세요. 그런 다음 디자인이 만족할 때까지 이 종이 조각들을 옮기고 레이어링을 실험한 후 다음 모양을 제자리에 붙입니다. 사실 이 다양한 배열 과정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 꿀팁을 알려드린다면요. 자기가 그릴 주제에 대해 한번 생각해 보세요. 혹시 여러분이 마티스처럼 멀리 여행을 갔다고 해보죠. 괌이나 태국, 하와이 같은 곳에 가본 적이 있으시다면 그 추억을 떠올려 보십시오. 생각이 나지 않는다면 사진을 찾아서 추억을 다시 살리셔도 됩니다. 컷아웃을 만들 때 마티스는 프랑스 니스에 있는 자신의 아파트 벽과 천장에 컷아웃을 걸어 놓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는 이것에 대해 내 새로운 예술 덕분에 내 주변에는 무성한 정원이 생겼다. 그리고 나는 결코 혼자가 아니었다. 라고 말했습니다. 자, 저도 이제 끝났는데요. 이렇듯 강렬한 색상을 어떻게 배치하느냐가 새로운 현대미술로 승화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직접 집에서 자녀나 아니면 여러분 스스로가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 하네요. 자, 그럼 오늘 내용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고요. 다음번에 더 좋은 내용을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까지 안녕!